북에는 주체 섬유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합성 섬유가 있다면서요? 네, 비닐론이라고 하는 합성 섬유죠. 북에서는 비날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은 이 비날론을 생산하는 이팔 비날론 연합 기업소입니다. 영상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이팔 비날론 연합기업소는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매우 큰 몫을 맡고 있는 불지의 대화학공업 기지입니다. 이곳 비날론 생산자들은 자립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명주를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감을 다시금 새기며 분발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들은 현행 생산을 중단 없이 내미는 것과 함께 생산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함께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무수히 뻗어나간 각종 규격의 관들 속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화학 반응을 필요에 따라서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촉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생산에 이용되는 기본 원료나 자재에 비해서 촉매의 소비량은 적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중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구축된 생산 공정들에서 이제 불비한 개소들을 더 완배해 가지고 올해 상반년 계획을 완수할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생산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데 지향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설비들을 더 중설해 가지고 생산성을 누리게 한 이러한 담보를 마련해 가지고 상반년 계획은 물론이고 5개년 계획 기간 이제 기업사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물적 담보를 보다 완벽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세척 방법을 받아들여 촉매 질지표를 한 계단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초산 비닐 중압 공정에서 중압도가 떨어지는 문제, 또 중압이 정지되는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서 기업소 상반년 계획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인민 생활의 명주를 지킨다는 이팔 비날론 연합 기업소 보고 왔는데요. 일단 이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연합 기업소, 그러니까 기업소들이 연합한 거니까 공장 단지 뜻할 것 같고요. 이팔은 아무래도 처음 공장 만든 날 맞나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래요? 혹시 북의 인민군 창설일을 아세요? 인민군이요? 네. 와, 이 맥락에서 물어보시는 거 보면 왠지 2월 8일일 것 같기는 한데 합성 섬유랑 인민군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사실 이 공장을 지을 때 북의 그 인민군들이 나서서 지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인민군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의미에서 그 이팔로 이름을 정했다고 해요. 이름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 이 비날론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생경하거든요. 처음에는 비닐론이었다가 비날론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네, 우리 조상들이 배짜기 할 때 날실, 들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유래로 이제 김일성 주석이 우리 만나게 비날론이라고 부르자오 뭐 제안해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아, 날실할 때 그 날을 넣어서 비날론.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요. 합성 섬유는 원래 석유에서 뽑아내잖아요. 근데 북은 석유가 나지도 않고 대북 제재 때문에 석유 수입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합성 섬유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비날론이 주체 섬유로 불리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체 원료를 가지고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비날론은 석유가 아니라 무연탄과 석회석으로부터 원료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북에 정말 무진장하게 많은 게 무연탄이고 석회석이거든요. 근데 그 딱딱한 석탄에서 부드러운 섬유가 만들어진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한데요. 어쨌든 수입이 힘든 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겠네요. 근데 혹시 재질이요. 이게 이름이 비닐론에서 유래됐잖아요. 예, 예. 혹시 비닐처럼 막 미끈미끈하고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재질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날론은 합성 섬유에도 불구하고 면이랑 가장 비슷한 재질을 갖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제 북에 갔을 때 한번 입어도 봤거든요. 정말요? 예, 어떻던가요? 입어봤는데 굉장히 좀 면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옷감으로도 쓰지만 또 천막으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꼭 입어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 석유가 아니라 다른 자원에서 섬유를 뽑는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기술일 것 같거든요. 혹시 북에서 자체로 개발한 그런 기술인가요? 네, 거기에는 긴 역사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걸 개발한 사람은 북에서 지금 국보급 과학자로 불리는 리승기 박사이고요. 개발 연도는 1939년도입니다. 네? 1939년이요? 네, 오, 그렇게 옛날에 이런 신박한 기술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맞아요. 1938년도에 미국에서 나일론을 생산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자극을 받은 거죠. 우리도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일론 이후에 만들어진 또 하나의 합성 섬유이죠. 그런데 1939년이면 일제강점기 때잖아요. 네.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막 숨도 못 쉴 텐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것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 합성 섬유 만든 거 어떻게 됐을까요? 리승기 박사는 우리 민족 최초로 일본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토 제국대학 교수를 지낸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도 그 당시 그 교수를 지내고 있을 때 만든 것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일본에서 이거 우리 기술이다.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법한데 그렇게 안 됐네요. 그 아마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요. 1939년도라고 하면은 일본이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전선을 막 확대해 나갈 때였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한창 전쟁에 눈이 팔려 있으니 예. 이런 훌륭한 연구를 해도 거기에 투자하거나 상용화할 생각까지는 못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이 결국 북에 가서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승기 박사는 이제 해방 후에 한때 서울대학교 교수로 지냈기도 했고요. 1949년도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 학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김일성 주석의 친서를 받게 된 거죠. 아, 친서 예. 올라오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북의 화학공업을 일으켜 세우는데 헌신하셨죠. 아무튼간에 1961년도에 처음 이 공장을 지었을 때 28 연합 기업소를 지었을 때 말이죠. 그때 자그마치 2만 톤을 생산했다고 하니까 아, 처음부터 2만 톤. 예,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전 국가적 역량을 투입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자체의 기술과 자체의 원료로 성장하고 있는 28 비날론 연합 기업소. 일하는 분들이 자부심 가지고 일할 만 하네요.